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리입니다.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117년 만에 큰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눈 폭탄이 내렸습니다. 오늘 출퇴근길 괜찮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 어떠신가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밤에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이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사상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첫날에 모든 캐나다와 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중국 상품에는 1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대로 만약에 실현이 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커지면서 이 시장은 매수세가 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전통 산업군에서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 트럼프가 협상용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투자자들의 이 시선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은 이미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이 가격에 책정이 되었거나 혹은 실제로 그 정도까지 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언급이 이 허세와 협상 전략에 더 가깝다 이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FOMC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는데요. 특히 점진적 금리 인하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의 심리를 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의사록을 살펴보면은요, 많은 의원들이 중립 금리 수준을 명확히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고, 또 총화 정책의 제약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위원들이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빅테크는 강세를 보였던 어제였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ASML이 1.83%, AMD는 2%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ARM도 2%대, 인텔은 3%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 지수로 업종이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가상화폐, 이 코인 관련주도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스트레지는 12%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여졌고요. 이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그 하단에 있는 알트코인들 역시도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미증시는 분위기가 너무도 좋은데요. 국내 증시는 좀 왜 이럴까요? 미증시가 오르건 내리건에 상관없이 국내 증시는 연일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비슷한 분위기였는데요. 그럼 오늘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해리 앵커님께서 오늘 첫눈이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눈이 오니까 오히려 포근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좀 추위가 좀 누그러졌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이 눈이 오고 나면 원래 기온이 조금은 상승을 하잖아요. 우리 증시도 제발 좀 이 기온처럼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계속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변동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 미증시는 훨훨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오늘 요즘 들어서는 조금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권이 조금은 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2인자가 맞다고 해야 될까요? 이 국방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일론 머스크 CEO의 한마디에 또 어제는 우리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임박 소식의 영향도 있었고 또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좀 쇠한다는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 트럼프와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머스크 CEO의 한마디 한마디에 요동을 치는 조금은 불안한 이 시장 장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남북 경협 테마주가 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주도주가 없는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테마 장세기는 합니다. 테마성이 좀 짙기는 하지만 주도주가 없다 보니 그래도 조금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 병력을 파병하는 등 러우 전쟁에 참전해 이 미국과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이후에 그때도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여러 차례 약속을 여러 가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얼어붙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기 북미 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면서 기대감과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상승세에 보인 이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 오늘 장 초반 의류 제조 판매사인 인디에프 그리고 좋은 사람들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기업은 대표적인 대성공단에 입주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 레미콘 생산업체인 부산산업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과거 금강산 관광을 담당했던 통일그룹 계열의 세일여행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일신석재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경험이 있는 패션 기업 신원도 상승 랠리 보여줬고요. 그리고 비료 지원 관련 남북 경협주입니다. 수혜주로 꼽히는 조비 등도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에 트럼프발 이 지각 변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이제 2차 만남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 김정은 맞습니다.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당선인 예전에도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네, 그때 또 일기니까. 관련된 그 추억이 있거든요. 늘 추억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엔 어떤 추억일까요? 이번에는 제가 이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된 게 공모주를 기회로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 공모주를 했던 게 어떤 대유였나?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대유. 비료 관련주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모주로 이제 한 2주 정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바로 그때 당시에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던 시절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가가 막 폭등을 해서 제가 그때 네, 제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주식의 맛이다 하면서 그때 맛을 보셨군요. 네네, 이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이번에 만남이 좀 입막한 모습인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좀 기대가 되고요. 다시금 저의 이 주식 시장으로 이끌었던 그 추억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 제가 조금 유익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전해 드릴 때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주목해 보셨을까요? 저도 역시나 희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방산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봤는데요. 머스크 테슬라 CEO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으로 어제 급락했던 종목이죠. 방산주가 오늘도 더 낙폭을 키운 모습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였던 방산주가 어제 머스크의 발언에 크게 흔들렸었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가 자신의 X에 F-35 전투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이제 시장에서는 국방 예산 감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국내 방산 종목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제는 대표적인 방산주들이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역시 20%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방산주 변동성이 커져도 무기 수출 확대는 지속될 거라고 강조했고요. 미래에셋증권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트럼프 2기에도 글로벌 국방 지출은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기 수출 그리고 군비 증강 이 두 가지로 방산주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건데요. 다만 단기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방산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 방산주와 재건주 뭐 연일 계속해서 뭐 올랐다 내렸다 뭐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방산주 모멘텀이 확실하다 이러한 보고서가 좀 몇몇 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방을 위해서 방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무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은 앞으로도 좀 탄탄한 미래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무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전차 이런 것들도 점점점 고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대를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좀 큰 금액이 오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도 방산주 한번 주목해 보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또 다른 테마, 또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이 방산주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좀 낙폭이 있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 한편으로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수장들의 각 부처의 수장들 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이렇게 우리 증시가 막 우왕좌왕되는 현상들이 조금은 아쉽기도 한데요. 또 한 번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보조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 라마스 와미, 즉 트럼프 행정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이 칩스법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관련 소식 우리 반도체 업종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라마스 와미는 26일 옛 트위터를 말하는 거죠. 이 X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하고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이 이 정권 인수 전에 지출의 속도를 좀 내고 있다라면서 이 정부 관료주의의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지출이라고도 언급을 했네요. 그래서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 시총 상위 종목 오늘 등락률 10위 안에서 보면은 각각 3%대 그리고 4%대의 좀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지원금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리고 인텔이 78억 달러를 수령을 하겠다라는 협의를 발표를 했고요. 남은 것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검토 결과를 결국 내놔서 계약 취소라든지 또는 이런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반도체법과 이 IRA 혜택을 받거나 또 보조금을 예상해서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주가에는 이 하방 압력에 대한 좀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투심이 조금 더 또 위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최근 국무위원회에서 조세위원회의 이제 특별 공제를 5포인트 정도는 높이기로 했다는 또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또 오늘 삼성전자 이 인사 발표가 있었죠. 반도체 부분에 집중된 이 9명 규모의 정기 시장단 인사를 발표하기는 했는데 이 시장의 반응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를 회복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네, 오늘 반도체 쪽으로 좀 악영향을 끼쳤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반도체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받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 반도체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좀 이렇게 뚜렷한 어떠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전해지는 그런 소식 하나하나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경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전략, 포트 함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핫플, 전시, 맛집을 찾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어디로 갈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완전히 겨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인 아나운서가 이 겨울과 딱 맞는 곳을 준비했다고 하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오늘은 대구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어제 오늘 첫눈이 내렸죠.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인데요. 제 주변에는 벌써부터 캐롤송을 듣거나 이 트리를 어떻게 하면 꾸밀까 이렇게 장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두 분은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은행잎을 얼마 전까지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네, 날씨가 따뜻해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성큼 다가왔는지 오늘 하인 아나운서 덕분에 좀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곳을 가면 기분이 몽글몽글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크리스마스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네이처파크 미라클 크리스마스 축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네이처파크의 2024 미라클 크리스마스 축제는 11월 23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펼쳐지는데요. 입장료는 성인 1인에 2만 원, 소인 1인에 18,000원이고요. 24개월 미만은 무료라고 합니다. 이 입장료는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 예매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관람할 수 있는 시간대는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요. 특히 매주 토요일은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일 열리니까 더욱 화려한 겨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정기 휴무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 체크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아직 꾸미지는 못했지만 왜 예쁜 오너먼트 이렇게 고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하셨잖아요. 되게 아기자기한 모형물들도 많을 것 같고 사진 찍기 예쁜 것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리스마스 포토존.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쿠키하우스랑 불빛 가득한 크리스마스 상점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고요. 동물 탐험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물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으로 동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86종의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 동물 탐험대 프로그램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동물 보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가보면 어떤 동물을 만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예시를 들자면 공작새, 붉은 여우,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특별 동물 탐험대 체험 프로그램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합니다. 이건 사육사와 함께 하는 건데요. 사육사에게도 설명을 듣고 동물들과 조금 더 가까운 교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꼭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족과 아이들 같이 함께 가면 동물들도 볼 수 있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혹시 SNS 하시나요? 저는 하고는 있어요.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열심히 이제 좀 꿈나무신가요? 아직 꿈나무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진 열심히 찍으셔야겠어요. 저도 이제 좀 팔로워 수를 늘려보고자 요즘에 열심히 어디 가도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인데요. 이 축제에서도 이 포토존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련된 이벤트도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 인증샷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은요, 이 크리스마스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찍고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를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호텔드폴의 숙박권, 겨울 워터파크 이용권 등의 경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는 바로 크리스마스 오행시 이벤트인데요. 엽서에 크리스마스로 오행시를 적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우체통에 넣어 응모를 하면 이 역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럭키백이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럭키백은 산타가 주는 선물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랜덤으로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캔디와 다양한 기념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소한 재미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산타의 선물 상자. 그럼 집에 갈 때 손에 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너무나 만족감이 클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 가서 더욱더 알차게 즐기려면 혹시 미리 알고 가야 하는 점들도 있을까요? 네, 사실 오셔서 온전히 축제를 겨울 느낌을 만끽하시면 되지만 그 전에 알고 가시면 좋을 주의사항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곳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챙겨온 먹이를 동물들에게 주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되니까요. 외부에서 직접 먹이를 챙겨오기보다는 그 안에서 동물 먹이 주기 체험을 하실 때 먹이 키트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이동수단을 타고 입장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한 번 나간 뒤에는 재입장이 안 되니까 입장하시면 안에서 맘껏 사진도 찍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축제를 방문할 때 단단히 준비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잖아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실 수 있게 가는 길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구 이 네이처파크는 스파밸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주차장을 찾으실 수 있고요. 주차 요금은 평일은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금요일과 주말에는 3,000원 요금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지하철 용지역에서 하차한 이후에 가창 방면 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가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서 더욱더 잘 즐길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는 축제인데 이 그동안에 다녀온 후기들을 보면요. 연인과도 그리고 이 친구와도 이제 같이 가면 그리고 가족 단위로 가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축제라고 합니다. 특히 포인트는 야간 개장할 때 방문하시면 더욱 풍부한 조명들이 입장객들을 반겨주니까요. 이 점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올겨울 어떤 축제를 갈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미라클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설레는 크리스마스로 이 따뜻한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네이처파크의 미라클 크리스마스. 저도 내용 들으면서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야간 개장했을 때 이 아름다운 불빛과 함께 사진까지 찍으면 더욱더 소중한 추억과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신 박하인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한 아나운서, 오늘장 네.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오늘 마감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0.69%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오늘 0.69% 하락한 2,503.0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 전장보다 0.17% 하락한 69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넘는 강한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2,900억 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고 개인이 홀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총상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5위권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삼성전자는 3.43% 하락세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4.97%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35% 하락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입니다. 5위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알테오젠은 2.86% 상승했고 이가캔바이오도 1.91%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리고 HLB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9% 하락을 하면서 2,50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가려고 좀 시도는 했는데요. 장 후반 가면서 더욱더 낙폭을 키우면서 거의 저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결국에는 막판에 좀 힘을 내지 못했네요. 0.17% 하락하면서 69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700선 뚫기가 여전히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위치한 종목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오늘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포지션 잡기는 했는데 물량이 크지는 않아서 지수를 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식 속에서 오늘 좀 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3.43% 내리면서 56,3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낙폭이 컸습니다. 4.97% 거의 5% 가까이 떨어지면서 168,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이 완성차 업종들도 오늘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좀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그나마 좀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형제들 모두 나란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그래도 오늘은 2%대 상승하면서 305,500원에 종가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주도주가 없고요.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정말 미국에서 오는 소식 하나에 국내에서 있는 어떤 그런 종목과 관련된 이슈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좀 오르는 테마도 있고요. 너무 많이 내리는 테마도 있어서 함께 알아보면서 여러분 저희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희영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에 좀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르는 테마, 말씀하셨던 중에서 오르는 테마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드론 관련주입니다. 오늘 드론 관련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또 이 머스크 한마디에 들썩거렸습니다. 어제 미 국방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한데 이어서 덧붙인 말이 드론이 군사기술의 미래라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향후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가에 작용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머스크는 유인 전투기,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이 전투기가 고가의 유지 보수 비용과 그리고 조종사의 생명 위협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전투 수행이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네요. 그리고 또 이 드론의 자율비행 기술과 저렴한 비용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은근 정말 일리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정말 영향력이 큰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드론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머스크는 이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라마스와미와 공동 수장을 맡을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이번 이 발언이 국방부를 주요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드론 관련주들 급등세 보였습니다. 드론 제작 그리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당연히 큰 수혜를 입었겠는데요. 이 중국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베셀 종목 보시면 오늘 장대 양봉 그리는 듯 했으나 장 후반 들어서는 힘이 좀 빠졌습니다. 7.04% 상승세 보였고요. 그리고 에이럭스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럭스
이 종목이 조금 더 큰 상승폭 보였네요. 9.45% 오르면서 9,840원대 4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한컴위드 조금 어떤 기업으로 알고 계세요? 한컴이도요? 저 네. 그냥 컴퓨터 관련된 그쵸. 기업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그룹이 지난 2020년도 9월에 항공우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우주 드론 전문 기업인 인스페이스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드론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한컴위드가 됐고요. 이 머스크 CEO의 발언도 있었지만 드론 업계 같은 경우는 사업 전망을 밝게 보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어서 이 미래 가치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테마는 조선주, 이 한 번 가면 좀 길게 가는 조선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시황 공부를 하면서 이전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바닥권에 있은 지 좀 오래됐다. 물려있던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맞아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이제 좀 탈출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좀 기분 좋은 느낌으로 이제 가져왔는데 이 좀 아랫단에 머물러 있었던 조선 업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한국 조선 업계에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트럼프 수혜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주가 최근 수주까지 몰리는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대형주 그리고 소형주 할 것 없이 주가가 급등해서 견조한 흐름 유지해 가고 있는데요. 이 당분간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 조선업의 상장지수 펀드 ETF죠. ETF 펀드가 이 주도권을 누가 잡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화적인 연료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 유조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 대선 직후부터 약 3주간 조선업종 관련 주요 ETF인 이 타이거 조선 탑10 그리고 SOL 소울 신한인가요? 이 조선 탑3 플러스 그리고 하나로 FN 조선해운, 코덱스 K 친환경 조선해운 액티브 등이 최대 2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이 미래에셋 ETF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아까 말씀드린 신한자산운용의 ETF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타이거 조선 탑10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해당 기간 31.17%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34.33% 상승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오션을 각각 크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0.54%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7.29%로 또 하나오션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던 건데요. 27일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미 대선 이후 선거일이 지난 4일 이후 지난 26일까지 조선 관련주들 계속해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각각 34.33% 그리고 24.82% 그리고 20%씩 올랐다는 것은 상당한 이 상승세를 보여준 건데요. 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 하나엔진까지도 급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조선 ETF 업종들의 이 각축전이 계속해서 더 치열해질 전망으로 엿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 3사 모두 내년부터 공정 개선 그리고 지난해 고선가 수주분에 대한 점진적인 건조 비중을 확대하고 또 이 효과에 따라 안정적인 이 실적 개선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대가 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의 산업에서 쓸 수도 있고 또 간밤에 일론 머스크가 좀 과격한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이제 전투를 할 때 쓰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이 너무 특이한 게 이제 기업가인데 또 좀 너무 배팅을 강하게 하는 성격이 있어서 좀 정치적인 이슈에 관련돼서 발언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개인의 생각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게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드론 관련주와 더불어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이 조선업이 잔잔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슈퍼사이클도 도래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너무 이제 한국의 조선업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이 기업들이 선박도 너무 잘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협력하자 했던 그런 소식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중 효과로 인해서 더욱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테마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오늘 엔터주 너무 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연일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계속해서 지금 리포트에서는요, 앞으로의 엔터주의 주가 향방 좀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것이 바로 유진 투자증권입니다. 최근에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뭐 관련된 여행이라든지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일제히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엔터 쪽이 다시 중국 시장으로도 좀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는 했어요. 이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엔터사들 모두 주가가 30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바닥을 다지고 성장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연과 MD 쪽으로도 성장이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상승세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무려 18일 연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에 관해서도 좀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혹시 JYP 엔터에서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JYP 엔터에서 뭐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군요. 네. 저는 데이식스라는 그룹이 네. 어제 방송 보니까 JYP 소속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노래만 너무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좀 더 네, 이런 역시 JYP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맞아요. 데이식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밴드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데뷔를 하고 좀 빛을 늦게 본 케이스예요. 아마 7년이 기본적으로 그 아이돌들이 계약을 하는데 이제 계약이 거의 끝나갔다고 했나? 아니면 재계약을 한다고 했나? 거의 다 됐거든요. 9년 네. 차라고. 그래가지고 좀 뒤늦게 빛을 봐서 요즘에 뜨고 있는데 이 노래를 기반으로 해서 인기를 얻고 그다음에 그 가수들의 얼굴이 좀 알려지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이러한 그 JYP 엔터 소속 가수들이 내년에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조금 더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내년에 뭐 트와이스라든지 데이식스, 그다음에 스트레이 키즈, 이렇게 스키즈라고 하죠. 이런 고연차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 또 저연차 라인업들도 성장이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특히 고연차와 저연차 라인업이 골고루 좀 내년에 매출액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올해 엔터가 바닥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워낙 기저가 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분기 실적 편안하게 오를 것이다. 라는 설명까지 뒷받쳐 주었습니다. 이 목표 주가 산출 적용 기간을 내년으로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81,000원으로 5%나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주 좀 연일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밝기 때문에 또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관심 있는 아이돌을 기반으로 좀 엔터주도 각각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저희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신 테마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네, 오늘 저는 AI 관련주 관해서 두 가지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 기본법 관련 이슈인데요.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빠르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할 전망도 있고요. 또 연내 정식으로 제정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서 이제 기본 틀을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AI 산업을 육성하고 또 AI 데이터 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내년에 AI 인프라 조성 계획을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AI 관련주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의료 AI 관련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서 의료 AI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일주일 전에는 의료 AI가 정확도도 높고 또 조만간에 미래에는 의사의 진단을 대체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의사단체 반발을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의 힘을 입은 머스크이다 보니까 이 발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제 방산주가 휘청였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나라 의료 AI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매출이 늘어난 의료 AI 기업들도 다수 있고요. 그럼에 따라 루닛, 뷰노, 딥노이드 등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좀 잘 찾아보셨는데요. AI가 좀 가까우면서도 멀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챗 GPT 같은 걸로 자료 같은 걸 찾아볼 때는 되게 일상과 밀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의료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거긴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 내용도 좀 어렵고 관련된 그 내용을 읽어볼 때도 용어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좀 미래 사회로 가게 되면은 이 의료 쪽에도 AI가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더 잘 살피게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는 집에 잘 구축된 AI 시스템으로 내 몸에 있는 질병을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오랜만에 좀 오늘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이 비만 치료제 여러분들은 비만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비만은 네 솔직하게는 네, 비만은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비만 치료제 오늘 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냐 하면은요, 또 미국발 소식입니다. 지금 트럼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요, 이제 미국에서 이 빈곤층 성인들에게 체중 감량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을 하면서 좀 의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 노보노디스크의 노젬픽과 일라이릴리의 이 마운자로 같은 약물에 대해서 이 비용을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에 햄버거나 이렇게 트랜스 지방 많이 있는 음식 먹어가지고 비만이신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740만 명에 가까운데 이분들에게 비만과 관련된 약물을 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여러모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게 되니까 이러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 약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겠구나라고 하는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관련된 기업의 주가도 좀 들썩였는데요. 이번에 조치를 통해서 한 달에 거의 $1,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이 약물에 대해서 자기 부담 비율이 거의 95%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약을 먹고 싶으면 이제 5% 정도의 비용만 부담을 하면은 그 약물을 제조받고 처방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에 이 미증시에서도 관련된 업종들이 좀 일제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4.55% 상승을 했고요. 노보노디스크도 1.5% 상승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 업종 전체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도요. 애니젠을 비롯해서 뭐 라파스라든지 넥스턴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저희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럼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한 가지 보너스 테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제 KT에 관해서 거의 논문처럼 어떤 아나운서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한 번 더 이 통신 업종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앞서 오프닝에서 해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증시 영향 중에서도 관세 때문에 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관세가 이제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건데 그렇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이 테마주들은 조금은 관세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있는 통신 업종 등이 오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 U+, 그리고 KT, SK텔레콤 3사죠. 이 통신 3사가 경기 방어주를 넘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수익화될 경우에 성장주로서 더 밝은 미래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산업에 또 집중을 한다고 하니까 향후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게 있죠. 배당금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소소하게 받아봤습니다. 아, 소소하게. 네. 이 배당금도 크게 받다 보면 조금 쏠쏠하잖아요. 이 통신 3사,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에 대한 또 매력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또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사 모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성장주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 종목들, 장에 지금 주도주 없다,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을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사실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이슈나 호재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경기 방어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 통신주로 일제히 좀 자금이 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금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3사 중에서 어디 가지 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좀 KT로 몰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 줄이면 충분하겠죠? 자,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 줄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급하게 아까 언급했던 데이식스의 노래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I'm Fine이라는 곡을 발매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고요. 그리고 주 중반을 또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올해가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 좀 정말 다음 달에는 이 파인의 상태로, 파인의 뜻 알고 계시죠? 네. 네. 조금은 좀 힘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I'm fine이라고 한 줄 평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안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저도 역시나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변동이 되게 큰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길게 보자는 그런 마음가짐을 함께 가져보자라는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께 응원하는 멘트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장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질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장 첫눈처럼 하얘진 내 머릿속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꼭 나가실 때 옷차림과 우산 준비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목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